이겁니다. 정청래 낙인 찍나, 김민석 취조하나, 토론 더 살벌해졌다. 네, 지난 2번보다 덧했습니다. 호남 투표를 몇 시간 앞둔 무대였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시작부터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 새 후보의 첫인사. 송영길 후보, 저는 전남 광주의 아들입니다. 정청래 후보, 저는 호남의 사위입니다. 김민석 후보, 저는 호남의 미래를 살릴 당대표 후보입니다. 아들, 사위, 미래. 여러분, 이 세 단어에 세 사람의 전략이 전부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혈통으로 승부하겠다는 거고요. 사위는 인연으로 승부하겠다는 거고, 미래는 혈통도 인연도 없으니 앞날을 팔겠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미래를 말합니다. 이건 채점 항목은 아니었지만요. 첫 30초부터 판이 읽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채점 들어갑니다. 체크리스트 5항목 순서대로 첫 번째 항목 신천지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가. 채점 결과 맞췄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정면으로요. 어젯밤 토론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은요. 혁신당 합당, 당직 인선과 함께 3대 충돌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 아침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호남은 종교 문제에 민감한 땅이라 이 파일은 무조건 열린다. 관건은 누가 어떻게 여느냐다. 실제로 열렸고 두 후보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근거 요구에 연장선에서 몰아붙였고요. 김민석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항목 체크 완료입니다. 두 번째 항목 추가 투표. 이 단어를 다시 꺼내는 사람이 있는가? 채점 결과 이것도 맞췄습니다. 다만 맞힌 방식이 재미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라고 예측했죠? 아무도 안 꺼낼 가능성이 높고요. 안 꺼내면 침묵 자체가 답이다. 자, 어젯밤 90분 동안 제가 확인한 주요 보도 어디에도요. 추가 투표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공문에 이름을 올렸던 4명의 최고위원 후보 진영. 그 누구도 호남 당원들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그 단어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밀었던 카드를 자기들이 부끄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옳다고 믿는 요구라면 가장 큰 무대에서 다시 말했어야죠. 침묵이 답을 줬습니다. 그 요구는 무리수였다고 제안자들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세 번째 항목, 당직 나눠주기. 강원에서 나온 그 카드가 본 무대에 올라오는가. 채점 결과 맞췄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당직 인선 발언을 놓고 두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예측한 구도 그대로예요. 부인하느냐 포장하느냐의 갈림길. 그 갈림길이 실제로 무대 위에 펼쳐졌습니다. 일단 채점상 이 항목도 체크 완료. 네 번째 항목 시계. 그제 대구의 말실수를요. 정청래 후보가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항목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불가입니다. 왜냐? 주요 언론 보도 어디에도 어젯밤 토론에서 이 말실수가 쟁점이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몇 분에 누가 꺼냈고 몇 초 만에 정리됐는지 저는 초 단위 중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점은 보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인 불가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저께 저희가 뭘 걱정했습니까? 10초짜리 클립이 돌고 상대가 물어뜯고요. 해프닝이 90분짜리 이슈로 커지는 시나리오. 그런데 어젯밤 최대 무대에서 이거는요. 기사 한 줄 만들지 못했습니다. 폭탄이라던 게 뉴스거리조차 안 된 거예요. 불발입니다. 상대 진영 입장에서 가장 물기 좋은 떡밥이었는데 그걸로 재미를 못 봤다는 것. 이유가 뭐든 정청래 캠프로서는 최상의 결과입니다. 자, 중간 점검. 4항목 중 3개 적중, 하나는 확인 불가지만 내용상 호재,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5번째 항목입니다. 개수기. 어제 제가 제일 공들여 설명드렸던 그 측정법. 어젯밤 개수기가 가리킨 방향이 저도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세팅한 논리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함의 후보의 정상적인 선거 전략은
1위 공격입니다. 1위 표를 깎아야 내가 올라가니까요. 현재 누적 1위는 김민석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면 연대설은 그냥 설로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공격이 2위 정청래 후보에게 집중된다면 3위의 전략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림이 됩니다. 개수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어젯밤 송영길 후보의 화력은 정청래 후보를 향했습니다. 보호도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요.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명청대전 프레임과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 운영을 비판하며 한층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러분, 두 개의 공격 지점을 보세요. 명청대전 프레임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레퍼토리 아닙니까? 네. 김민석 캠프가 3주 내내 정청래 후보를 때려온 바로 그 프레임입니다. 3위 후보가 자기만의 공격 각도를 만든 게 아니라 1위 후보의 공격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요. 2위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 개수기.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향해 쏜 화력은 제가 확인한 보도 기준으로 눈에 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누적 1위요. 자기가 뛰어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요. 여기서 어제 드린 말씀 그대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건 연대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증거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두 후보가 손잡았다는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데이터입니다. 행동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는 방향을 보세요. 인천에서 10.17%를 가져간 3위 후보, 정청래 후보가 공개적으로 연대하는 상황이라고 지목한 두 사람, 선호투표제라는요. 3위 표에 2순위가 승부를 가르는 제도. 호남 조사에서 송영길 표에 2순위 70%가요. 김민석으로 간다는 숫자. 그리고 어젯밤 1위를 놔두고 2위만 때린 90분.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개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요. 그때부터는 우연이라는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다만 호남 권리당원 여러분께 딱 하나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투표요. 1순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순위 칸이 있습니다. 그 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가 대신 계산해 놓은 동선이 있다면 그 동선대로 갈지 말지도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표는 조직의 것이 아니라 당원의 것이니까요. 자, 체크리스트 채점은 끝났습니다. 5개 항목 중 3개 적중, 1개는 불발이라는 호재, 1개는 방향 데이터 확보. 그런데 어젯밤 무대는 저희 예상 문제만 낸 게 아니었습니다. 해상 밖에 새 파일이 2개 튀어나왔어요. 하나는 텔레그램이고 하나는 재벌 회장님들입니다. 발생 파일 A, 이현주 텔레그램. 배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추진되던 시기, 당시 최고위원이던 이현주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자에서 국무위원은 타격이라는 표현으로 지시를 내렸고요. 그 국무위원이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후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팩트고 그 국무위원이 누구인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고 갑니다. 어젯밤 정청래 후보가 이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현주 텔레그램과 본인은 전혀 무관하냐? 직구 질문이죠. 김민석 후보의 답은 2마디였습니다. 무관하다. 그리고요, 정 후보가 자신이 있으면 근거를 대라. 저를 왜 취조하려고 하나? 무관하다는 답변. 존중합니다. 당사자의 공식 부인이고요. 반대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 그 말은 그 말대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뒤에 붙은 문장이 더 흥미롭습니다. 왜 취조하려고 하나? 토론회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가 후보에게 의혹을 묻는 것, 그게 토론의 존재 이유예요. 그 질문에 취조라는 단어로 응수하는 순간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할 자격을 문제 삼는 겁니다.
하면서 많이 본 패턴이죠. 신천지 때는 근거를 묻자 방화범 프레임으로 받았고요. 이번엔 무관하냐 묻자 취조 프레임으로 받았습니다. 답변 대신 질문자를 규정하는 화법. 저희가 언어 해부 영상에서 명명한 그 패턴, 낙인의 명사가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발생 파일 비재벌 회장님들, 어젯밤 경제정책 공방에서 김민석 후보가요, 정청래 후보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경제정책을 다뤄본 적 있나? 대기업 오너들과 토의해봤냐? 여러분, 이 질문을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당대표 후보의 자격을 묻는 질문인데요. 자격의 기준이 뭡니까? 대기업 오너들과의 토의 경험입니다. 재벌 회장님들과 만나봤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노동자, 서민, 중산층의 당을 자임하는 정당입니다. 당의 대표 자격을 재벌 총수와의 미팅 횟수로 재겠다는 발상. 저는 이 질문이요, 정청래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질문자 본인의 세계관을 노출했다고 봅니다. 이 세계관에서 정치인의 급은 누구와 식사하느냐로 정해집니다. 당원 100만 명보다 회장님 10명이 더 무거운 세계관이죠. 정청래 후보의 반격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사람 무시하는데 일가견이 있다. 짧죠. 그런데 정확합니다. 알았어, 잘했어, 그만 끝이라던 박선원 후보의 조롱, 잘들 알아서 찍으라던 박지원 전 원장의 훈수, 침묵하면 반명이라던 채점표, 그리고 어제 회장님 미팅론까지. 진영의 언어에는 일관된 문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문법. 정청래 후보의 그 한 문장은 그 문법 전체를 겨냥한 겁니다. 답안지 총정리하겠습니다. 체크 하나 신천지. 예측대로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적중. 체크 둘 추가 투표. 예측대로 아무도 못 꺼냈고 침묵이 답이 됐습니다. 적중. 체크 셋 당직 인선. 예측대로 본 무대에서 터졌습니다. 적중. 체크 넷 말실수. 쟁점화됐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한정 보류지만 폭탄 불발이라는 최상의 결과. 체크 5 개수기. 함의의 화력이 1위가 아니라 2위로 향했습니다. 방향 데이터 확보. 5개 중에 3 적중, 하나는 호재성 불발, 하나는 의미심장한 데이터. 그리고 예상 밖 파일 2개, 텔레그램과 회장님 미팅론까지. 여러분, 저희가 용해서 마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조를 읽으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낙인으로 시작한 진영은 계속 낙인으로 가고요. 절차를 요구한 사람은 계속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관성이 있거든요. 어젯밤 90분은 그 관성이 전국 생방송으로 확인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 호남의 투표함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나흘간, 발표는 15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서울 경기가 겹쳐서 열립니다. 전당대회 3주의 모든 말과 공방과 프레임이요, 이번 나흘 동안 표라는 형태로 환전되는 겁니다. 호남 권리당원 여러분, 어젯밤 90분을 보셨든 못 보셨든 오늘 이 답안지가 요약본입니다. 누가 질문했고 누가 발끈했는지, 누가 절차를 말했고 누가 낙인을 찍었는지, 누가 1위를 때렸고 누가 이상하게도 2위만 때렸는지 판단의 재료는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휴대폰 여시고 투표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나흘은 짧고 미룬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 내일 아침입니다. 알람 맞춰두세요. 3, 하나 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일 12일 오후 SBS 주최로 마지막 TV 토론이 한 번 더 열립니다. 수도권 투표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답안지가 재미있으셨다면요, 내일 토론용